현재 테일러 스위프트가 The Tortured Poets Department라는 앨범으로 12주 연속 빌보드 차트 1위, 8주 연속 영국 오피셜 차트 1위라는 역사에 남을 대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해당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 물으신다면 테일러 스위프트는 해당 앨범을 12주 연속 1위로 올려놓으면서 엘비스 프리슬리, 비틀즈, 휘트니 휴스턴, 킹스턴 트리오에 이어 빌보드 200에서 10주 이상 1위 앨범을 3장 보유한 5번째 아티스트로 등극하였습니다. 이런 기록이 세워지는 동안 세간에서는 그녀에 대한 수많은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세기 팝의 여왕이 기록을 세우는 것을 시기하는 테일러 스위프트 안티들의 질투일까요? 아니면 혹시 테일러 스위프트가 정말 뭔가 정당하지 못한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최대한 객관적인 시선에서 해당 사안을 다뤄보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빌보드의 집계 방식부터 알아봐야 됩니다. 가장 먼저 빌보드 차트는 일주일간 가장 인기 있는 곡 혹은 앨범을 모아두는 차트입니다. 그런 빌보드 차트는 CD나 LP 같은 앨범을 실물로 구매하는 수량과 디지털 음원을 다운로드하는 수, 그리고 음악의 스트리밍 수를 합산하여 빌보드 순위를 매깁니다. 해당 집계 단위는 각각의 가치가 다르고 이를 변환해주는 기준을 앨범 등가 단위라고 합니다. 앨범 등가 단위에 따르면 앨범을 실물로 하나 구매하는 경우 이를 1500 스트리밍으로, 디지털 음원을 하나 다운로드하는 경우 150 스트리밍으로 변환 가능합니다. 변환비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 어떤 게 가치가 높게 책정되는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스트리밍 사이트가 나오고 나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집계를 진행하던 빌보드는 집계에 하나의 변화를 줄 계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만약 스트리밍으로 비교하면 빌보드 30위 정도이지만 집계 과정에서 다운로드와 실물 앨범 가치가 높게 책정됨을 알고 팬들이 전략적으로 실물 앨범 구매수만 늘려서 빌보드 1위를 한다면 그게 빌보드가 정말 추구하는 일주일간 가장 인기 있는 곡 혹은 앨범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하여 음악을 청취하는 현 세대에서 저런 편법이 판을 치게 두는 것은 빌보드 차트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세태를 알아챈 빌보드는 한 가지 정책을 추가하게 됩니다. 바로 음원 중복 다운로드와 중복 구매를 집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빌보드의 중복 집계와 관련된 규정은 스트리밍의 경우 기존 규정에 따라 인당 하루에 최대 10회 집계, 다운로드와 구매는 일주일에 최대 1회 집계로 고정됩니다. 그리고 2023년 이번 논쟁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새로운 집계 방식이 추가됩니다. 바로 팬팩 상품 번들이 실제 앨범과 함께 집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팬팩 상품 번들이 뭐냐? 팬팩이나 상품 번들은 이런 것과 같이 실제 앨범과 포스터 등을 묶어서 하나의 세트로 판매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점은 구성이 다르면 다른 번들이라는 점입니다. 중복 구매를 막았는데 각각이 다른 번들로 집계된다라 딱 보면 어떻게 악용이 될지 알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이건 조금 이따 봅시다. 이게 현재 빌보드 200 차트 집계 규정입니다. 그럼 해당 규정에서 아티스트들이 할 수 있는 편법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약한 것부터 시작하면 의미 없이 곡수만 늘리는 방식입니다. 아까 규정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곡의 다운로드와 스트리밍도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앨범이 많은 스트리밍 수를 얻기 위해서는 일단 앨범의 곡수가 많은 것이 이득이겠죠. 그래야 다운로드 수가 늘어나고 스트리밍 수도 늘어나서 결론적으로는 앨범이 더 잘 팔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빌보드 순위가 높은 앨범은 20곡을 훌쩍 뛰어넘는 곡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자주 보이는 듯 합니다. 다음은 리믹스 발매입니다. 어떤 곡이 잘 되면 어쿠스틱 버전이나 다른 프로듀서의 리믹스 버전이 나오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당장의 뉴진스만 해도 NJWMX라는 앨범을 내며 리믹스 버전을 냈죠. 이러한 리믹스 곡들은 빌보드 집계 기준에 있어 기존 곡과 함께 합산이 되는데요. 이런 허점을 이용하여 의미 없는 리믹스를 양산하는 겁니다. 곡이나 앨범이 차트에서 힘이 빠진다고 느껴지는 타이밍에 어쿠스틱 버전 혹은 다른 프로듀서의 리믹스 버전을 발매함으로써 앨범이나 싱글의 순위를 유지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도 리믹스라는 노력을 하니까 라고 하며 넘어갈 수 있겠지만 상도덕적으로 보면 잘못된 관행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복 구매의 허점과 번들 구매의 허점을 함께 이용한 새로운 편법이 등장합니다. 해당 전략을 사용하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들에 미공개곡이나 한정판 포스터 등을 넣거나 앨범 커버를 새로 내서 새로운 굿즈를 원하는 팬들의 구매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그럼 새로 나온 그 굿즈를 판매하는 주에는
앨범 판매량이 급증하겠죠? 두 번째는 번들의 특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앞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구성품만 다르면 다른 실물 앨범으로 집계되는 허점을 노려 한 주에 여러 가지 번들을 발매하여 앨범 판매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사실상 앨범 중복 구매의 부활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하여 음악을 청취하는 현 세대에서 저런 편법이 판을 치게 두는 것은 빌보드 차트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정도 하면 현 테일러 스위프트 상황을 설명하는데 충분한 배경 지식이 쌓였습니다. 그럼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가 어떻게 12주 동안 빌보드 1위를 유지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4월로 돌아가 봅시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4월 8일 그래미 어워즈에서 예고했듯 The Tortured Poets Department를 발매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바로 다음날 해당 앨범의 딜럭스 버전을 발매합니다. 그렇게 하여 그녀는 31곡의 방대한 볼륨의 앨범으로 차트인을 노립니다. 역시나 21세기 팝의 여왕답게 가볍게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서 14위를 모두 차지하고 당연하게도 앨범 차트 1위도 찍으면서 순조로운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순항 중이던 그녀의 앨범은 하나의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건 바로 빌리 아일리시의 신보가 5월 17일에 발매된다는 것이었죠. 고작 4주 만에 밀릴 수 없다고 생각한 그녀는 5월 18일 3가지 버전의 앨범 번들을 판매하기 시작하고 이에 부족하다고 생각한 그녀는 5월 22일 타이틀곡 포트나이트의 리믹스 버전 발매 및 다운로드 가격 할인을 진행합니다. 이에 맞서 뒤늦게 빌리 아일리시도 아카펠라 버전 앨범을 발매하고 곡들의 다른 버전을 발매하며 응수를 했지만 테일러 스위프트가 결국 승리하며 다시 테일러 스위프트는 1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승기를 잡고 1위를 이어가던 테일러 스위프트는 앨범 차트의 힘이 떨어질 것 같을 때마다 자동차에 연료를 넣어주듯이 새로운 버전의 번들을 내면서 1위를 이어갑니다. 그러다 또 한 번의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 장애물은 바로 올해의 앨범으로도 손꼽히고 있는 앨범 찰리 XCX의 브렛 앨범의 발매였는데요. 걱정이 됐는지 테일러 스위프트는 찰리 XCX의 본거지인 영국을 겨냥해 영국 단독 버전 번들을 출시하고 포트나이트 어쿠스틱 버전을 발매합니다. 찰리 XCX 역시 여러가지 버전의 번들을 출시하며 응수를 하지만 빌보드 3위로 밀려나며 테일러 스위프트는 다시 1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후 나온 자크 브라이언의 경우에도 똑같이 번들 판매로 찍어 누르며 선두를 놓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수치를 보시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스트리밍의 경우 거의 2배가 차이가 나면서 저조한 모습을 보였지만 실물 앨범의 경우 약 8배의 차이를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선두를 지켜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크 브라이언 이후 현재 에미넴이 초동 29만 장으로 테일러 스위프트를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던데 테일러가 에미넴이라는 벽은 또 어떻게 뛰어넘을지 아니면 12주라는 기록으로 마무리를 지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테일러 스위프트는 지금까지 12주간 빌보드 1등을 지켜왔습니다. 앞에까지의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제작되었고 지금부터는 제 의견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러의 12주 1등 기록을 세우는 과정에서 보셨다시피 리믹스 버전과 피지컬 번들을 발매하여 서로 응수하고 순위를 지켜가는 게 관행처럼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리믹스 버전 발매와 다량의 곡수를 지닌 앨범 발매는 이런 관행이 있다 정도로 알려드리려고 소개드렸던 것이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봐야 할 것은 번들 양산입니다. 이는 2023년 6월 30일에 추가된 규정 이후 번들 판매가 차트 집계에 들어가면서 점점 심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테일러는 이번 앨범으로 벌써 63개의 번들을, 작년 9월에 앨범을 발매한 올리비아 로드리고는 43개의 버전을, 올해 앨범을 발매한 아리아나 그란데나 카밀라 카베오 역시 각각 30개, 16개, 테일러와 전면전을 펼쳤던 빌리 아일리시와 찰리 XCX 역시 22개, 31개의 피지컬 번들을 발매하였고 이외에도 최근에 하입을 받고 있는 그레이시 암브람스나 차펠론 역시도 17개, 9개를 발매하였습니다. 이게 편법으로 차트를 노리는 게 판을 치고 있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편법 그거 다들 사용하면 그게 어때서? 편법을 다 같이 사용한다고 해서 편법이 아닌 게 되는 건 아닙니다. 편법이 판을 치게 두면 빌보드 차트의 위신이 떨어지게 됩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하여 음악을 청취하는 현 세대에서 피지컬 앨범으로 차트인, 차트아웃이 판명나는 것은 빌보드 차트가 추구하는 바는 아닐 겁니다.
결국 어떤 아티스트가 더 많은 번들을 발매하였나, 그리고 어떤 팬덤이 더 많은 앨범을 샀나가 빌보드 차트의 순위를 결정한다면 빌보드 차트의 신뢰도는 하락하겠죠. 아마 빌보드가 이러한 번들 양산을 제재하지 않는다면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인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런 무브먼트를 보여준 이상 다른 아티스트들도 벤치마킹하여 번들 양산 문화가 가속화되고 견고해져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편법을 사용하여 1위를 쟁취하는 테일러 스위프트를 포함한 여러 아티스트들도 상도덕상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해당 편법이 판을 칠 수 있게 두고 있는 빌보드도 차트의 신임이 떨어지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빌보드는 다시 빌보드 차트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방관을 멈추고 편법들을 막을 때가 아닌가 싶네요. 여러분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